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모건 스탠리, 다른 주식 필요 없습니다. 삼성 10만원 가기 전에 M&A 하는 2차 전지 이 주식 사면 앞으로 4배 성장합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모건 스탠리가 다른 주식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냐? 했나? 하지는 않았지만 왜 이러한 관점에서 제가 접근을 하는지 좀 방송을 시작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요한 건 최근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언제입니까? 어제거든요. 어제 모건 스탠리가 이제 한국 주식 사라, 내년엔 코스피 2600 간다라고 하면서 지금 한국 시장은 저평가되어 있고 바닥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이제 상향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시장의 상방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일단은 여러분들도 좀 아셔야 되는 게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시장이 앞으로 단기 하방을 잡을 수는 있지만 외국인이 보는 관점에서는 뭐다? 누가 봐도 개인만 무서운 시장이고 우리나라 증시는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됩니까?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래요. 시장이 바닥이네요. 근데 무엇을 사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사야 될지까지 우리가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지금 이제 보면은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왜 우리나라 주식을 사라 했는지 그것을 본다고 하면은 앞으로 시장의 상승 무엇이 반등이 나와줄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봤더니 뭐라고 하느냐? 자, 모건 스탠리가 한국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되는데 4분기가 좋은 진입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 보면 이제 3분기, 4분기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는 슬슬 사야 된다라는 거고 어찌됐든지 한국 증시가 상승하는 이유, 왜 저평가인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시장의 반등을 앞둔 상황에서 주가가 선행할 것이라면서 한국과 대만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내놨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모건 스탠리가 보기에는 반도체 시장의 반등이 향후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나올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혜로서 한국 증시는 사실은 비중을 늘려야 된다. 주식은 사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뭐예요? 한국 증시 하면은 삼성전자, 이꼴 삼성전자죠. 그 다음에 이꼴 반도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뭐예요?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이 반등이 나와준다고 하면 당연히 삼성전자도 반등이 나와줄 거고 그럼 한국 증시도 뭐한다? 반등할 것이다. 한국 증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실제로도 보면은 지금 우리 국내 증시가 삼성전자를 많이 따라가요. 코스피 지수와 삼성전자 지수를 보면요. 삼성이 올라갈 때 올라가고 눌릴 때 눌리고 다시 올라갈 때 올라가고 눌릴 때 눌리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따라간다는 거죠. 삼성이 그다음 삼성이 눌렸다가 치니까 뭐예요? 코스피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이 살 무너질 때 무너졌다가 반등 나올 때 반등 나오고 무너질 때 무너지고 반등 나올 때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무너질 때 똑같이 무너집니다. 반등 나올 때 반등 나옵니다. 무너질 때 무너지고요. 반등 나올 때 반등 나오고 무너질 때 무너지고 반등 나올 때 반등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몇 퍼센트 반등 나왔냐 몇 퍼센트 빠지냐의 차이인 거지 빠질 때 빠지고 오를 때 반등 나올 때 반등 나오고 뭐예요? 똑같다라는 거죠. 똑같다. 그러니까 빠질 때 빠지고 반등 나올 때 반등 나오고 무너질 때 무너지고 반등 나올 때 반등 나오고 무너질 때 무너지고 최근에 반등 나오니까 또 반등 나온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오르면 오르고 빠지면 빠지는 건데 반도체 반등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오를 것이고 그러면 한국 증시는 오른다가 되겠죠. 오른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최근에 삼성의 분위기만 본다 하더라도 뭐라고 했어요? 최근에 이제 삼성의 분위기 본다고 하면은
600만 개미 고통의 책임감 느낀다고 하면서 5만 전자 탈출 특명이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5만 전자 탈출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 힘을 써라, 니네 열심히 일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이 기대감이 뿜뿜 뿜어나오죠. 뿜뿜 살아나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럼 삼성전자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과거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5만원에서 5만 5천원 진짜 6만원이 깨졌을 때는 매수 구간대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삼성전자 제가 과거에 뭐라고 했어요? 삼성전자는 5만원에서 6만원 이 사이에서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뭐예요? 10만원까지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무조건 먹는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요 저 그러면 삼성전자 살래요 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자, 지금 이제 사실 삼성전자가 우리가 뭐 지금 삼성전자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아까도 뭐라고 했어요? 아까도 이제 모건 스탠리가 이제 반도체가 이제 반등 나온다 했거든. 그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에다가 중점을 줄 게 아니라 이번에 중점을 둬야 되는 건 반도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또 특히나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반도체는 반등 나와요. 자, 주가 반등한 반도체주. 자, 그러나 뭐예요? 실적에 대한 절벽은 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도 뭐예요? 반도체 매출 전망이 32% 낮췄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에 대한 반등은 오지만 반도체에 대한 반등은 오지만 실적이 너무 먹구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굳이 우리가 실적 신호 다가오고 하는데 실적으로 가는 반도체 관련 이런 종목들을 사야 될 이유가 있냐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오늘 뭐 하자? 기존에 원래 반도체 하면 이꼴 삼성전자고 그러면 삼성전자를 사면 되는 건데 이번에는 반도체 반등은 하지만 실적 자체가 따라오기에는 힘든 시장이니까 오로지 반도체에만 집중을 조금 해보자라는 거죠. 해보자. 그럼 어찌됐든지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사야 되는데 알다시피 우리나라 시장은 반도체 이꼴 삼성전자니까 삼성전자가 강한 이슈가 무엇이 있냐에 따라서 또 종목들의 등락폭이 달라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반도체만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상황이라든지 현 삼성전자의 투자 방향을 보고 나서 그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를 우리가 좀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삼성전자 최근에 무슨 이슈가 있어요? ARM 관련돼 갖고 인수 관련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수혜주로 가온칩스라든지 넥스트칩이라든지 관련 수혜주들이 반등이 나왔는데 문제가 뭐예요? 지금 빅딜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손정의 회장과 만났지만 이재용이 만났지만 만났지만 이제 서로 투자 개념으로서 지원을 바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인수에 관련된 거는 아예 거의 포기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포기 상태.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지금 삼성전자는 이 기업의 시너지를 위해서 뭐합니까? 인수합병을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했어요. M&A를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나도 뭐였냐고 하면요. ARM을 인수하냐 마냐 200조 실탄을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가 ARM을 인수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던 거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고 실제로 삼성 같은 경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한종희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DX 부문장 부회장도 뭐라고 합니까? 기업 인수합병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M&A를 활성화해야지만 삼성전자가 더 성장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는데 자, 그럼 상식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지속 M&A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지금 근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 2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도 지금 기존의 ARM 인수가 굉장히 이제 거의 사실화처럼 이제 다가왔었는데 이게 빠그라졌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 뭐 할 수밖에 없느냐? 새로운
뭘 한다? 새로운 기업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요. 새로운 반도체가 되었던 로봇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이 삼성의 인수합병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 관련되어 있는 ARM이 빠그라지면서 새로 M&A를 할 만한 기업을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실제로 반도체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이제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까 앞에도 말했던 게 반도체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보면 전 반도체일 수도 있다고 느낌이 오는 게 뭐냐? 자, 지금 보면 알다시피 ARM의 인수에 관한 시나리오가 많이 나왔지만 정작 포괄적 기술 협력에 대한 이야기만 거론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M&A가 있는 거는 지금 거의 무산됐다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업계에서는 제가 아까 앞서 얘기했던 그대로 나오죠. 그동안 삼성전자가 ARM 이외에도 로봇 관련 기업을 인수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온 만큼 로봇 관련 기업을 인수하지도 않을까, 그러니까 다른 기업을 인수하지도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생각을 해봤지만,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고심을 거듭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ARM의 인수는 글로벌 각 나라 경제 당국의 허가라는 장벽을 넘어야 한다는 점에서 로봇 사업은 중장기적 성장 동력으로서는 매력적이긴 하지만 당장 수익을 창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 부회장은 뭐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결심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자업계에서는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를 놓고 이 부회장이 고민하는 것이 아니냐고 계속 제기되면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뭘 생각하고 있다? 머릿속에 후보로 올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분야로 뭐다? 자동차 반도체 기업이 꼽힌다. 실제로 ARM 같은 경우도 반도체였죠. 반도체 기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ARM을 통해서 반도체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산되면요. 로봇에 대한 이 투자가 아니라 로봇에 대한 이제 M&A가 아니라 다시 뭘 진행한다? 자동차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기업과 M&A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것을 뒷받침하는 게 최근에도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게 뭐합니까? 삼성이 뭐한다? 5년 내 5년 내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놓고 승부수를 보겠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최근에서 얘기하는 게 시스템 반도체에 계속해서 치고 가겠다. 그래서 원래 ARM을 인수합병하려는 이유 역시도 반도체 관해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던 거고 시스템 반도체에서 1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승부수를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보겠다라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많은 분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니 방금까지는 차량용 반도체라고 하면서 자동차 반도체라고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왜 또 시스템 반도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차량용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에 속합니다. 자동차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에 속해요.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에 속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동차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M&A, 기업의 M&A는 결국 시스템 반도체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상황은 뭐다? 지금 시장의 상황은 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모건 스탠리는 반도체 시장의 반등을 예상했어요. 삼성전자는 뭐다? 시스템 반도체의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결과적으로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이 종목들 굉장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자 조만간 대형 M&A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삼성이 뭐 어떻게 된다? ARM 인수가 무산되더라도 삼성이 어떤 식으로든 시스템 반도체 영향을 업그레이드할 M&A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자 그럼 결국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한 거 그대로 나오죠. 그대로 나옵니다. 그럼 여기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가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최근에 봤더니, 자, 모건 스탠리가 분명히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게 뭐냐고 하면요. 반도체, 1 반도체입니다. 2 자동차예요. 그 다음에 3, 2차 전지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지금 시장이 자 그럼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니까 지금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는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무엇을 사는지 보면서 과연 시스템 반도체 중에 뭐가 있을까 좀 분석해보면 좋은데 지금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사고 있는 게 뭘 사고 있다? 반도체, 자 자동차, 자 2차 전지 이걸 모두 다 합치면요 결국 뭐가 나오느냐?
제가 아까도 얘기 나온 게 M&A 뭐 관련되어 있는 2차 전지라는 표현을 쓴 게 왜 결국 이거냐고 하면요. 이 세 가지를 합칠 거거든. 외국인이 이걸 몰빵한다고 하면요. 이걸 다 사고 있다고 하면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자, 2차 전지와 자동차가 합쳐지면 뭐가 나옵니까? 전기차가 나옵니다. 전기차가 나와요. 자동차와 반도체가 합쳐지면요. 시스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가 나와요. 시스템 반도체라고 합시다. 반도체가 나와요. 자, 그럼 시스템 반도체와 전기차가 합쳐지면 뭐가 나오느냐? 자율주행이 나옵니다. 자율주행. 자율주행 차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건 뭐다? 외국인들이 길게 보고 있는 건 자율주행 차량이지 않을까? 이게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모든 걸 합치면 결국 자율주행밖에 나올 게 없거든요.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라고요? 과거에 자회사 하만을 인수합병하면서 뭐 하겠다? 자율주행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서두르겠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자, 지금 또 보면 그래서 뭐라고요? 지금도 보면요. 자, 13일 업계에 따르면요. ARM 인수 의사를 밝힌 업체는 퀄컴, 인텔 쭉쭉쭉 나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ARM은 저전력으로 구동되는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고요. 이 ARM에 대한 필요성이 결국 어디였습니까? 앞으로 자율주행차 등의 반도체가 더 많이 필요해지면서 ARM 코어의 사용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정 기업에서 ARM을 인수하려면 반도체 시장의 지형에 한 번에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ARM 자체를 지금 뭐 때문에 자율주행차 등에 더 필요하고 코어 사용처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삼성전자가 그럼 따져보면요.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뭡니까? ARM 인수가 되는 거거든요. 과거의 뉴스를 합치면 뭐다? 자, 3. 과거의 뉴스를 합치면 자율주행 ARM 인수 및 인수 이유도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위해서다. 그리고 실제로 4.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를 합치면 자율주행이 나오죠. 그럼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뭐다?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승부수를 우리가 띄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는 거죠. 실제로 자율주행차 반도체가 뜬다 하면서 뭐라고 해요? 자, 자율주행 차량이 폭풍 성장하고요. 이 시장 규모가 2020년도 약 49조에서 2040년도 193조, 약 4배가 뜬 거죠. 4배. 그럼 시장이 4배가 성장하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앞에 얘기한 게 뭐예요? 아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얘기한 게 어차피 삼성전자는 10만 원 간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반도체 시장의 성장과 미래 가치를 통해서 10만 원이 갈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건 뭐다? 자, 모건스탠리는 뭐예요? 지금 이제 반도체 반등을 보면서 한국 주식을 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뭡니까? M&A를 해야 되는데 이미 ARM이 나가리 됐어.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2차 전지와 자동차와 반도체 모두 다 합쳐져 있는 게 뭐예요? 이 주식이라는 거는 자율주행이라는 거겠죠. 그럼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시장 자체가 4배 성장하기 때문에 그 관련 수혜주에 대한 시세 분출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뭐냐? 그래서 이제 코아시아라는 종목입니다. 코아시아라는 종목이 과거 나스닥 상장 기업과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최근에도 급등을 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가 ARM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도 사실 급등했고요. 자, 한편 코아시아는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이 자율주행에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인수합병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름 있는 기업을 좀 좀 어느 정도 받쳐주는 기업을 인수합병할 확률이 높겠죠. 근데 이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여기는 없네요. 제가 이거 잘려 먹었는데 ARM 관련해가지고도 엮이는 게 그 기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게 코아시아입니다. 그럼 ARM 인수가 포기된다고 하면요, 못한다라고 하면은 ARM에 대한 이런 그 믿음과 함께 ARM의 어떠한 투자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 이 기업을 인수합병할 확률이 높겠죠. 부품 납품이라든지 디자인 관련된 이런 사업이라든지. 그럼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역시도
코아시아와 함께하고 있고 코아시아도 과거 ARN과 함께 과거에 아니죠. 현재도 ARN과 함께하는 만큼 그 관련 시너지가 어디로 가는 확률이 높다? 코아시아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코아시아라는 종목이고요. 자, 보면은 코아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장기 하방 추세는 돌파가 안 나왔어요. 저항 계속 맞고 있죠. 근데 단기 하방 추세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럼 해당 구간에서 돌고 구간대 돌파가 나왔을 때는 충분히 10,000원, 15,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코아시아라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다시피 이런 지금 자율주행도 얘기하는 게 향후 5년 10년 안에 뭐 3배, 4배 이렇게 성장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이런 거 말고, 길게 가는 거 말고, 단기간에 빠른 시세 차이를 원해요 하신 분들 제가 뭐 하라 했습니까?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진이강태공이라는 어플이 있다고 해서 100% 무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종목 다 올려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올려드리고 있고요. 10월 5일에 여러분들에게, 10월 4일에 올려드린 게 피플바이오입니다. 피플바이오. 자, 피플바이오 어떻게 했어요? 10월 4일에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단 2거래일 만에 60%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2거래일 만에요. 자, 그리고 9월 29일에 여러분들 올려드린 게 프롬바이오 역시도 9월 29일에 일단 올려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매수만 잘했다면 4거래일 만에 63%가 나왔어요. 2거래일 만에 60%, 4거래일 만에 63%. 자, 그래서 내가 이런 단기간에 빠른 시세 차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100% 무료로 운영되는 진이강템을 다운받으시면 좋겠고요. 난 내가 빠른 시세 차익도 원하지만 실시간 단타를 함께 하고 싶어요. 매도 사인을 받으면서 단타를 함께 하고 싶어 하신 분들은요, 실시간 단타 매매까지 참여해 보시라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 매일 장중에 오전 9시, 10시 방송 무료로 하고 있고요. 매매일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실시간 단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9월 달에 한 달 동안 17개 종목 수익 실하면서 100% 수익 달성했고요. 자, 추가적으로 이번 달에 이제 10월 달에 자, 지금 보면은 우리가 넥스트칩, 에코플라스틱, 3기, 이노시스, 메디프론 이 5개 종목을 수익 실현하면서 대략적으로 누적 수익률이 벌써 한 15%에 달하죠. 그러니까 내가 매일같이 빠른 매매, 실시간 단타를 또 무료로 하고 싶다. 매수 사인과 매도 사인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진이강태공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아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이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